또 복대리도 이제 대리에서 기초 문제로 워낙에 물어보니까 이 갑이 이제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편의상 병을 이제 복대리인 거라고 A를 상대방을 치고 개념에서 이제 속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이 요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고난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고 더 신경 써서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 줄여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요 이야기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그러면 여기 대리인이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 여기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얘는 이제 시다발이 하나 구해놨으니까 자기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 그건 아니고 복대리인이 선임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복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상대방을 찾아서 계약 체결할 수 있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유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복대리인 선임권 관련해서 여기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임의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의 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고 내 일 처리해주라 이렇게 대리권 준 거예요. 근데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버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 이배가 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의 원칙 복대리인 선임을 못한다.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본인은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은 그 반대로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법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은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 대리인이 보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 임의 대리인은 이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으면서 외적으로만 이제 선임을 하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어요. 대신 이제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이렇게 외적으로만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좀 깎아줘요. 어떤 책임만 졌느냐.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권한은 당연히 주면서 책임은 가중을 시켜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고 다만 이제 이 무과실 책임은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워낙에 저 법학에서는 이게 무거운 책임이다 보니까 의의도 두고 있죠.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을 지우면 너무 과거니까 이런 경우는 임의 대리인처럼 과실 책임만 지운다든가 이런 외에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복대리 이제 기본 내용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속지 않도록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대리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임의 대리인 선임했던 법정 대리인 선임했던 불문하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요. 왜냐? 여기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선임이 된 거지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서 이자가 자동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럼 이 복대리인이 다시 이제 꼬봉이 필요할 때 복대리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여기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특히 복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 대리권 소멸 사유를 응용 문제로 많이 출제하니까 그거 특히 유념해야 돼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아까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복대리권도 소멸하지만 여기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복대리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이 되니까 그런 거를 특히 응용 문제 풀 때 조심만 하란 말이에요. 거기죠.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방금 해준 소리가 다 거기 씌어 있으니까 읽으면 되고 4번만 틀려 있는데 복대리는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 아니에요. 대리는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을 한 거니까. 5번의 경우 임의 대리는 복대리행위에 대해서 원칙상 관책임진다. 그대로 맞고 14번의 경우는 본인갑 대리인을 복대리인 병 순서가 갑을병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옳은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 문제집은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 이렇게 돼 있지만 본 시험은 간혹가다 이걸 또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을을 본인으로 갑을 그러니까 갑을 대리인 이게 확인하는 습관이 들여야 되고 말을 바꾼 거는 모르겠는데 참 이거 많이 꼬이네 여기 출점도. 갑을병을 하면 좋을 거를 을 갑병 미치고 꼭 무슨 부부싸움하고 왔다가 출제하는 건 난 모르겠는데 순서를 바꾸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래서 갑을병을 하는 게 나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건 난 모르겠지만 이것도 갑을병이니까 복대리인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1. 병이 복대리인이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여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의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맞고 2번의 경우는 병이 복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의 경우는 병의 행위는 무권대리 되겠다. 틀려있네요. 여기 복대리인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이자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졌는 복대리권 범위를 넘어서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니까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을이 갑을 그래서 병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을이 사망해도 병의 대리권을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이 돼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에 의존하고 있는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되니까 3번 틀려있고 4번의 경우는 을이 갑의 진명에 따라서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의 동의가 없으면 병을 해임할 수 없다. 4번에 틀렸는데 이 경우 아까 나왔다시피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임의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책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본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 그 말은 뭘 전제하고 있느냐? 여기 복대리인이 불성실 부적임하면 여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뭐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임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자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따라서 4번 질문 당연히 틀려있고 5번의 경우는 을이 갑을 하라 그래서 병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 같으면 본인이 하라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할까? 을은 병의 선임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5번도 틀렸고 임의대리인 같으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만 본에게 지면 되고 법정대리인은 물론 무과실 책임지지만 15번의 경우에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병을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순서는 갑을 병이고 을은 임의대리인과 전제했고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복대리권 소멸하고 복대리인을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선고 이런 것도 복대리권의 독자적인 소멸사유에 해당이 돼요.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사가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파산 이건 일단 버려놓고 그 다음 4번에 복대리인의 파산 성년후견 개시 당연히 대리권 소멸사유고 5번의 경우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가 처리가 되면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인하고 주어놨으니까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이 돼요. 답은 이제 상대적으로 3번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여기 본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이거는 법규에는 대리권 소멸사유로 안 나와 있네요. 찾아보면. 그런데 학설은 다수 학자들은 본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도 대리권 소멸사유로 봐야 된다. 특히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다. 요리 이야기로. 분명히 우리 법 128조에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하거나 종료하거나 숙권행위를 뭐하면 철회하면 요거는 128조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런데 여기 본인의 파산 요거는 이제 법규에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파산도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로 봐야 된다.
요게 다수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견해에 의하면은 사실 3번도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답은 3번을 고를 뿐이지 본인의 파산도 다수학자들에 의하면은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법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16번의 경우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본시험에 이렇게 내면은요 여기 이신정 들어가요. 왜냐, 가부 파산은 다수 학자들이 임의들의 특유한 소멸사로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그건 뭐에 들어가 버려? 이신정감이 된다고.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럼 또 난리 법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시험장 같으면 이렇게는 내진 않아요. 이게 이신정 할 건덕지를 바로 만들어주냐고 말이에요. 그럼 16번에 보면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 않은 임의 대리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형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계량형은 다시 이용형이도 마찬가지고, 임의 대리는 본의 성락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기억료는 일단 맞고,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으면 읽어볼 필요 없이 틀려있고, 임의 대리의 종료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 원인된 범위가 종료된 경우로 한정된다. 하나가 빠져있죠. 숙권행위 철회가 빠져있죠.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고 숙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대리권 소멸 사유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니은이고 디귿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이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이제 앞쪽에 수록이 되어 있고 표현대리 문제가 뒤쪽에 수록이 되어 있던데, 여기 지금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갑, 본인, 을, 무권대리인, 병, 상대방, 이 경우도 가장 핵심은 현명한다는 거예요. 갑대리인, 을이 이렇게. 여기 현명을 안 하면 이건 무권대리 문제 아니에요. 현명 안 하면은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가 책임지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의 경우는 얘한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냐, 요걸 묻고자 하는 것이 무권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경우도 항상 뭐 한다? 갑대리를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가,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에게 일단 추인권이 인정이 되고, 근데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은 너 추인할래 안 할래 물어보라고 뭐가 인정이 되고 있고 최고권 인정이 되고, 얘가 최고하면은 얘한테는 구차하니까 미리 최고를 모아도록 막으라고 추인 거절권이 인정이 되고, 주의할 거는 원래 협의의 무권대리는 요 대리인에게 외관상으로도 대리권 있는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경우 때문에 항상 머리에 딱 입력시킬 것.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원칙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요걸 항상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건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 말 알아듣겠나요?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여기 항상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책임 안 지겠다, 추인거절권 인정되는 것은 요 상대방이 최고하면 귀찮으니까 미리 추인 거절해버려라. 그럼 상대방이 더 이상 뭐 한다? 최고 뭐 한다. 이런 스토리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갖다 보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무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가 되니까 상대방이 너무 불합리 불공평하다. 따라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무권대리 효과를 좌우하도록 상대방의 권리안을 인정해 주자. 그게 철회권이고 요게 이제 기본 줄거리고,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또 이론 시간 30분씩 설명해 줄 시간은 없고 이걸 딱 염두 두고, 거기 17번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두말 값이 추인권이고, 추인권. 요 추인권이 있으니까 나머지 권리가 파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여기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확정 무효, 절대 무효가 되면 추인 못하는 거예요. 추인 못하면 나머지 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 협의의 무권대리의 가장 기초는 협의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한 줄의 핵심이고, 거기에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이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이제 무권대리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단독에는 원칙 조건 기한을 붙이지 뭐하니까 형성권이다.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법적 성질은 거기 1번 지문에 다 들어가 있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그거 하나만 빠졌고, 그 다음 무권들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아까도 잠깐 앞에 나왔다시피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이 무효였던 무권대리는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항상 이걸 전제하라고 했죠. 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는 원칙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대리는 대리행위가 최소한 뭐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한 걸 전제해서 본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했으니까 본에 대해서는 무효인 거야. 물론 유동적인 무효지만 무효니까 원칙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건데, 본인이 이제 굳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죠? 추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 여기에 처음부터 유효로 돌아가니까 이 말은 나가 뭐 하겠다? 치의사에서 그 유효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말은 내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추인하면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럼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는 거야? 전에는 이제 의사표시나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추인해버리면 이미 여기 효력이 생겨붙잖아. 그럼 더 이상 처리 못하죠. 이렇게 바꿔 말하면 나가 책임지겠다 먼저 한 이상은 상대방은 책임 묻지 않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 거꾸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을 행사했다.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방적 의사에서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를 뭐로 돌린다? 확정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대방 일방적 의사에서 얘가 저 요거를 무효로 딱 확정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나는 이 무권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 지가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않겠다. 똥 밟은 셈 치겠다. 요게 철회권이야.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요게 이제 확정 무효로 돌아가니까 본인이 더 이상 뭐 못하죠. 추인할 수 없겠죠. 유동적 무효일 때 추인하는 거라고. 따라서 1번, 2번 다 맞고 3번은 추인하면 소급효 견정이 되니까 처음부터 적법한 대리행위 맞죠. 4. 추인의 방법 명시면 다 맞고 5번도 직업도로 묻는 팔로고 추인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전부에다 추인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서 추인하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당연히 5번은 틀렸고, 18번에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본 지문이 뭐인가요? 물론 계약의 무권대리가 99.99% 시험에 나와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거의 시험에 나올 일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특징 하나 머릿속에 담으라고 신신당부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절대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왜 절대 무효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철회 못하면 본인이 추인권도 인정해 주면 안 되잖아. 형평에 맞게. 추인은 유동적 무효니 가는 거니까 추인 못하도록 하려면 절대 무효로 만들어야죠.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다. 추인 못한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면 기억본은 뭐냐 그 말하고. 단독행위 무권대리죠. 기억본 지문도. 그 기억본 거기 되었잖아. 그 기억본. 단독행위 무권대 단독행위. 그런데 무권대리는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단독행위했다 그랬으니까 이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사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능동대리가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의사표시 있으니까 수동대리예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이제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일정, 이것도 원칙은 무효예요. 무권대리니까 무효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억본의 경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있어서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의 경우예요. 상대방 쪽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근데 이때는 무권대리는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계약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따져가 기억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있어서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의 경우, 그걸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니인번의 경우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에서 가장 핵심 소급효가 원칙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니인번은 틀려있죠. 다만 이제 물론 외에는 있어요.
본인과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특약이 있거나 또는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추인의 소급에 의해서 제3자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왜 늦지만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라는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판례도 자주 물어보는데 지금 추인의 경우는 이것만 좀 조심하라는 거야. 이걸 다 또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추인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건데 여기 무권대리에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무권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한 직접 상대방 병에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이 상대방이 다시 제3자에게 또 양도했을 때 요 승계인 A한테 추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추인의 상대방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것이 요거라고 말이요. 지금 누구의 협의의 무권대로 사례가 90% 이상 나오니까 누구에게 추인했는가를 잘 보라. 이 상대방이 추인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뻔한 거예요. 이 상대방이 추인하면 얘 상대방의 추인의 사실 당연히 악관이에요. 자기한테 추인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 못하는 거예요. 추인하면 철회 못하니까. 그런데 요놈한테 요 상대방 말고 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저 추인의 효과는 이 무권대리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효력이 발생이 됐으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 못한다. 요게 이제 추인의 효과인데 실제로는 A한테 추인했다. 근데 추인의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무권대리가 유효가 아니라 그대로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이 전이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느냐? 철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례 문제 풀 때 상대방이 추인한 걸로 나오면 A는 철회 못한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A한테 추인한 걸로 나오면 그 사실 얘가 모르는 경우는 여전히 거꾸로 뭐 할 수도 있다?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추인했는가를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되고, A한테 하는 경우 A한테 하는 건 나누어서 막 내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따라서 거기 지금 디귿번은 당연히 맞고, 네 1번이 협의 무권대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의리.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유동적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핵심. 그러나 이물질은 있어요. 방금 한마디 했다시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 못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네 1번 핵심이고, 따라서 이제 본인의 추인 요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맞고, 미음번의 경우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대리는 할 수 없다, 틀려있죠. 무권대리 다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니은하고 미음 2개만 틀려있고, 그 다음에 19번 협의의 무권대리는 우리 시험도 90% 이상 이렇게 사례로 나와요. 아마 그 사례 문제를 보면 협의의 무권대리 사례가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19번은 을은 대리권 없이 항해 능력자인 갑의 임의된 행사에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순서는 갑을병으로 되어 있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다만 을은 이제 무권대리이고, 이해관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협의의 무권대리를 전제하고서 문제 푸세요, 그 이야기고, 무권대리는 을이 위 계약에 따라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1번은 당연히 맞아요. 왜냐?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원칙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표현대리도 신경 쓰면 협의의 무권대리만 신경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내가 소유자다, 등기 말소를 청구 당연히 하잖아요.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 을이 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 했습니다, 그 이야기요. 이 경우에 을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 한 경우는 제한 능력자 보호 취지에 맞게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고, 3번의 경우에 갑이 을은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해서 전부를 수령했다. 왜 대금 청구했겠는가? 추인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묵시적 추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요런 거 조심하라 그 말이야. 누구한테 추인했는가 잘 보라고 말이야.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을에게. 묵건되는 데서 추인을 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모르면은 여전히 상대방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야. 4번은 틀려있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본인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행위는 계약시에 소급에서 이르겠다. 소급 인증이 되고, 밑에 정답 확인하세요. 오답 들어갔죠? 3이 아니라 4번. 저 뒤에 해설에도 오답이 되어 있네요. 그 해설 부분도 고치셔야 돼. 해설도 3번을 되어 있어. 뒤에 보면 4번이고.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에 갑의 부동산을 묵건되는 을이 선의 병에게, 순서는 갑을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옳은 것은 1. 협의 묵건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착오했으나 이 경우에 대한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불안정한 취에 녹여드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의 채구를 하는데, 이때 본인은 확답에 대한 의무는 없으니까, 물론 확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는 없으니까 확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확답하는 거는 시험에 낼 거 없죠. 그 확답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문제는 확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전제를 딱 해놨어요. 협의 묵건되는 본인이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본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본에게 책임지우면 안 되죠. 따라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물어봐요. 131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외적으로 아까 앞에서 잠깐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외적으로 발신주가 채택되는 모델이 되는 케이스예요. 묵건들이 있어서 상대방이 본에게 확답을 촉구했을 때 본인의 확답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발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발신주가 채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1번 질문 맞나요? 병은 갑을 상대 이전님께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따라 상대방은 본에게 등기 넘겨달라 청구 못하죠. 이번의 경우는 또 누구한테 추인했나요? 을에게, 묵건들에게.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이행을 청할 때 2번 틀려있잖아요. 묵건들에게 추인을 한 경우는 추인 효력을 원칙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2번 질문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또 추인 의섭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고, 4번의 경우에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처리하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해서 일단 틀렸고, 상대방이 처리해버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유동적 무효했던 묵건대리는 상대방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스스로 이 계약을 무효로 딱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번역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처리해서 확정 무효 들어갔으니까 본인은 더 이상 책임지겠다 추인 못하는 거예요. 추인은 뭘 탄다? 유동적 무효를 타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지금도 틀렸고, 5번의 경우 이런 것도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요. 갑이 을은 묵건돼서 묵시적인 추인도 아까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5번 질문처럼 본인이 대리는 묵건들에게 대해서 즉시 이의제기 안 하고 장기간 방치했어요. 그럼 이것도 묵시적 추인이 되는가 그 이야기요. 아까 야물딱지가 우리가 여기다 딱 못질 해놨어요. 협의 묵건들은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진다 안 진다. 항상 여기에 초점 맞춰 사과하라고 말이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방치하고 상당 기간 놔두더라도 이의제기 안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고, 21번의 경우는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로서 병과 매매의 처리, 또 순서는 갑을병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묵건대라고 주어놨고,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 병이 본인 갑의 요구에 따라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여기에 묵시적 추인이겠죠. 추인할 의사가 있으니까 대금 지급달라고 청구했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따라서 병은 갑에게 X금을 이전님께 청구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이니까 1번은 맞고, 이제 이런 사례도 순식간에 풀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1분 이상 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은 갑이 을의 대령에 대해서 을에게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을에게, 묵건들한테.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 추인 노력을 주장 못한다. 이번엔 맞는 걸로 되어 있고, 3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저 앞에서
의사표시 마지막 부분에서 3번 지문이 한 번 나왔어요. 상대방이 선임 무과했을 때 보호되는 경우 곤란을 했을 때 3번 지문이 나왔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뭐인가? 을과 병사 매매가 체결된 후 본인이 X금을 누구한테 매도했다? 정에게. 요거는 정에게 매도했다고 주어놨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하면 정의 그대로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먼저 등기 전 받아내니까. 따라서 나중에 을은 무권대행위를 본인이 1000만 번 뭐 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정의 소유권 취득하면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은. 특히 이 경우는 추인을 해서 이제 소급여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원래 추인 후 소급여에서 제3자 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는 소급여에서 제3자 고를 침해할 일이 예시당초 없겠죠. 예, 요거는 부동산의 경우는 먼저 등기 전반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자 소급에 의해서 제3자 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좀 속지 말고. 근데 본 시험 나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빵점 맞고 나와요. 저는 빵점이야. 웃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외운 거 아니거든. 이거 외운 거 아니면 못 풀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 4. 이거는 여러분이 외운 거고. 바라지 아니한 경우 그거 확인하고. 발신주의니까 그거 바깥치가 내뒀네요. 뒤에 추인 과정을 본다. 두 가지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악구절에 갑의에서 그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바꿔치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발신주니까 그럼 틀리는 거예요. 추인 거절한 것만 추인 거절한 거냐 이것만 확인하지 말고 발신주도 확인하는 습관들이고. 그 다음 5. 병은 을과 매매가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안 경우 상대방은 악이다 그 이야기죠. 근데 지문이 이제 또 아예 그냥 끊겨버린 거니까. 어디 한번 뭐 물어볼 것 같아요. 5번은 상대방이 지금 악이라고 주어놨어. 근데 5번이 틀려 있어. 답이 5번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이 한번 지문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은 악이야. 자, 요 상대방이 악인 경우 얘한테 대리권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 딱 묻는 거 둘 중에 하나잖아. 악의의 상대방도 본에게 뭐는 할 수 있지만 채권을 할 수 있지만 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안 경우도 가부 추인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요 문구를 넣고자 했겠죠. 그래서 5번을 틀린 걸로 했겠죠. 안 그래요? 추인이란 말까지 있으니까 최고 물어볼 일은 없고 가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게 되죠. 요 상대방 악인 경우 처리는 뭐하니까 최고는 하지 마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고 그 탈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2번의 경우에 가부아들 을은 또 이제 해비 목권대를 사는데 이전님께 필요한 서류를 이주한 다음 갑을 대리로 사칭해서 앞서부터 병에 믿었으니까 갑을병이고 갑과 을이 부자지간이라고 사례가 나와 있고 해비 목권대 이렇게 부자지간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가 많이 행해지니까 옳은 것은 자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 을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부자지간이니까 만약에 갑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추인 거절권이 목권대리인 자식놈 을에게 승계가 되겠죠. 이때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은 신의 측에 반하죠. 추인 거절권 행사 뭐 하는데 보통 이제 본 시험은 이 자식놈 을을 이런 경우는 또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자식놈이 을 하나가 아니라 다른 놈도 있다. 그럼 목권대리 하는 다른 놈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본 시험 어떻게 낸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단독 상속이라고 해.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해. 그렇게 보통 내죠. 이의신청 모아도록. 그러나 이제 1번 지문이 틀렸다고 보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을이 목권대리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자식놈이 을은 목권대리 책임을 진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목권대리로서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2번은 틀려있고 3. 병명의로 이전 늦게 된 경우 가부 추인이 없더라도 병명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 유효하다. 틀려있죠. 본인이 추인 안 했으면 실체관계 부합하는 거 없어요. 추인 안 하면 그대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치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3번은 틀려있고 4번의 경우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135조 무권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 묻게 되는데 네가 직접 이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해달라 청구를 하는데 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도 함정으로 많이 물어봐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질문은 맞고 5번은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한 거 보니까 당연히 틀려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권, 철회권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봐요.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 철회권 갖는다. 추인 있을 때까지 맞고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추인 있기 전에 철회는 뭐한다. 상대방이 악이든 선이든 최고나니까 3번 더 맞고 4번의 경우에 최고 후 유예기간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이 돌아있다 출근합니다. 도달이 아니라 발신이 바라지 아니하면 도달 중에나 발신 중에 그게 틀려있고 철회권 행사하기 전에 먼저 최고권 행사하는 건 아니다. 얘가 본에게 추인하려는 확답해달라고 최고를 하든 또는 최고할 때는 이제 지도 계약을 지금 유효로 만들 의사가 있으니까 최고했겠죠. 근데 아이고 이 자식하고 상종하나 귀찮다 차라리 그냥 팥도 나불자 그러면 최고 말고 뭐 해도 되고 철회해버리면 확정 무효가 되니까 똥벌무새 치면 되니까 따라서 철회를 먼저 하든 최고를 하든 임자 마음이고 그 다음에 무권들은 상대보다 책임을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요 순서대로 딱딱하면 이거 사례 문제 풀 때 무권대의 사례 문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갑,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먼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말은 얘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이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죠. 그럼 무권대리로 판단이 되면 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에게 책임 물으려면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무권대리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면 본인의 추인이 있든가 해야 돼요. 근데 본인 표현대리도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의 추인도 없다. 그러면 본인은 진짜 제하는 대로 하셔야 돼.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났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면은 확정부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의사인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 말.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상대방은 악착같이 누군가인가 책임 묻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지근지근 밟아버리겠다. 이런 취지예요.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요걸 묻고 있는 거야. 당연히 남은 놈은 누구예요? 얘밖에 없잖아. 이럴 때는 이제 얘한테 책임을 묻는데 요때 이제 추가시킬 거. 얘가 이제 무권들의 책임 묻고자 할 때도 상대방은 표현대리처럼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얘한테 대리권 없는 걸 모르고 있고 먼 데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 거. 얘와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얘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맞게 무권들이 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책임지려면 거꾸로 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여기 무권되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선이 모른 데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무권대리 한 이상 당연히 책임지라. 무과실 책임. 요때 사례 문제 볼 때 마지막 반드시 점검할 것.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요 경우는 이제 이 계약을 당신이 직접 이행하라 이행 청구하든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이행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요걸 사례 문제 볼 때 의뢰 선택에 쫓아 이렇게 바꿔치기 잘하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었고 이런 거면 조심하라고. 따라서 24번 2번이니까 집에서 확인하고 25번의 경우에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서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권 거기 또 오자가 들어갔죠. 기본 대권이 아니라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1번은 틀려있잖아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6조가 성립된다고 보니까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렸고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다 말이야. 126조에서. 그 다음 2번은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보통 이제 이신청 모아도 이렇게 단독 상속 이렇게 모치를 한다고 말이야. 본시험에서는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신의 측에 반하니까 2번 지문은 맞고. 그 다음 법정 대리 경우는 자 우리 이제 표현 대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리인에게 외관상으로
대리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경우 표현들이 여기 이제 125조 표현들이 대리권 수입에 대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90% 이상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126조고 여기 이제 125조하고 129조는 여러분 시험에서 판례 한두 개씩 나왔던 판례 때 계속 반복 출제되니까 요 두 개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되고 요 126조가 이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케이스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따라서 판례가 발달이 됐으니까 요걸 집중 물어보는데 하기 전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125조는 대리권 수입 배시한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상대방의 될자에게 내가 을에게 내 토지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상대방의 될자에게 본인이 표시, 바꿔 말하면 통지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그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저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지받은 병하고 매매하면 대리권 수여받은 적이 없으니까 묵건되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지만 얘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대리권인 것처럼 외관상 나타나 보이고 통지 줬으니까 나타나 보이도록 데서 본인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네 책임지라 요 얘기인데 요거는 대리권을 뭐 하는 거예요? 수여한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안무계약 일이라는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요거는 임의대리나 해당이 되고 법정대리는 아무 해당이 없죠. 따라서 125조 표현대리만 성질상 임의대리에서 적용이 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126조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하고 다 적용이 되죠. 뭐 이런 거는 틀릴 일 없을 거고 따라서 3번도 틀려있고 4번의 경우에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추인은 전부 하든 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딱 일부 추인하든 변경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의 없나 무효니까 틀려있고 126조 표현돼서 가장 물어본 건 누구나 맞히라고 내주는 게 5번 제목이죠.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올권행위 종류는 동종이냐 이종이냐 따질 필요 없이 권한로만 표현들여 성립하니까 이런 걸 틀려버리면 이제 빵점 맞기도 힘들다고 그랬죠. 딱 2번밖에 없잖아. 맞는 거야. 표현들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표현들에도 현명주는 적용된다. 가장 핵심이에요. 자, 묵건들의 경우는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이 없으면 묵건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들에도 현명이 있어야 돼. 갑대리인이 없으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면 표현들에도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이라고 볼만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면 대리인이 아닌 경우는 표현대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볼만 행위가 있어야지 표현대로 성립한다. 이걸 시험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 요건들에 관한 주장 속에 목건들에 속관한 표현될 주장에 포함됐다 볼 수 없다. 이 판례 요지는 뭐인가요? 얘가 얘한테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질 요건들의 주장이에요. 요건들의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이 내용인데 이 판례 요지가 뭐냐고 묻고 거야. 여기 표현대리는 요건대리가 아니라 묵건대리 일종이다. 요 이야기죠. 따라서 묵건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요건대리 주장 속에 포함된 논리적 모순한 거죠.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지라 그러면서 이 속에 묵건대리 일종의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면 대리권 없어도 책임지라는 말이 되니까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묵건대리 일종이다. 그에 관한 판례죠. 따라서 우리는 표현대리는 통설 판례에 따라서 요건대리가 아니라 묵건대리 일종이라는 걸 전제해서 표현대리 공부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표현대리를 요건대리 일종으로 보냐 묵건대리 일종으로 보냐가 억수로 중요한데 통설 판례는 무엇으로 본다? 묵건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하게 주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주장한다.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4번의 경우에 사자의 경우에도 복대리 경우에도 표현대리 특히 126조가 이웃조 적용된다. 유명한 판례가 있죠. 다시 잠깐 칠판 보세요. 요게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 판례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지겹도록 나와. 이게 이제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판례에서 학자들이 사정없이 씹어대니까 세상은 또 씹는 맛으로 살고 여러분도 저 없을 때 저 욕 많이 하잖아요. 어? 개새끼가 수업 시간에 뭐가 찐다찐다 하면 아우 귀찮게 시끄러 죽겠어. 하도 내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왜 교통사고 나냐고? 에? 욕 많이 하도 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난 저번에 죽은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차 몰고 와봤는데 그때 차가 이제 폐차돼 불고 폐차됐어요. 그래 죽을 뻔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쌀쌀 또 차를 하나 중고를 하나 만들어서 쌀쌀 몰고 왔는데 얼마나 아침에 떨리던고.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 우리? 예? 뭐라고요? 요 판례가 이제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시험이 엄청 나오는데 이게 사자하고 복대에 관한, 특히 이제 복대에 관해서 하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갑이 본인이고 요게 임의대로 되어 있는데 이 임의되는 을이 병을 시다발이 사자로 선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의 승낙이 없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승낙이 없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상대방하고 고난 외의 법률행위를 했다. 요 사례예요. 그럼 이 경우가 126조 표현대로 성립되는가? 요 판례가 최근 5년 동안 지겹도록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6조 고난로무 표현대로 성립되려면 요 병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고난로무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이렇게 담보설정에 관한 대리권 주었다. 기본 대리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병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이 병에게 기본 대리권 흥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120조 표현대로 성립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자 경우도 표현대로 적용되고 복대의 경우도 표현대로 적용이 되는데 왜 이제 이 판례에서 학자들이 비판을 하느냐? 얼른 봐도 이 병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실제로 없지 않냐 그 말이요. 왜냐?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권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문제라 그 말이요. 얘가 지금 임의 대리인이요. 얘가 본인의 승낙이 없이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을 했기 때문에 요 복임행위,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예요. 임의로 선임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대리권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20조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의 흥결 문제 발생이 아니니까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고난로무 표현대로 성립한다. 요리 보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왜 비판하느냐? 사자 경우는 판례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사자는 애시당초부터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요 의료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얘는 그야말로 시다발의 심부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의료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고난로무 표현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논리 구성하자는 거예요. 판례가. 이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아무리 뭐해도 이 복대리인의 경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임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성낙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그럼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판례는 얘한테 기본 대리권 흥결 문제, 판례 마지막 거에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기본 대리권 흥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몇 조가 적용된다? 126조. 그래서 이제 이 복대리인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요 판례가 시험에 쏟아 나온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이제 그 사자 행위도 표현대리면 적용된다는 것은 이런 판례들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공법상 행위 및 소송 행위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됐었다. 이 표현대리 규정은 우리가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이 공법상 행위인데 우리 지금 표현대리 시험 문제에서 집중서도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집중해야 돼요. 아까 잠깐 위에서 나왔다시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칠판해야 돼요. 칠판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기본 대리권을 종류하고 올권행위의 종류가 동종이냐 이종이냐 물을 필요 없다고 되어 있죠. 이 판례로서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 그게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등기 재판 봐야 되고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예요. 요거는 국가기관이 법원에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저 갑대리인 일하면서 우리가 대물변제란 말을 최근에 많이 듣고 살았죠. 사법상의 법률행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기본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죠. 근데 올권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죠. 이런 경우에도 몇 조가 적용된다? 126조가. 왜냐? 기본대리권의 종류하고 올권행위 종류가 동종이냐 이종이냐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 올권행위, 사법상의 법률행위 그래도 126조가 성립돼요. 그럼 알겠나?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26번에 5번 질문 보세요. 앞에 공법상 행위는 표현들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랬으니 틀렸다는 건데, 공법상 행위에도 표현들의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 공법상 행위인 경우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돼. 근데 5번 질문은 이게 아니고 요 대리행위 요게 공법상 행위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겠나요? 그러니까 뭐하고 구별하자? 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 경우 이 경우는 백힘교 표현대리가 적용이 돼요. 근데 5번 질문은 저게 아니고 어떤 경우를 말한다? 대리행위 자체가 공법상 행위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등기 신청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 말 알아들어요? 구별하세요. 왜 자꾸 이야기냐면 이게 시험에 워낙에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 경우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된다니까요. 근데 5번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뭐가 공법상 행위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야지 이 무권대리행 요게 공법상 행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이거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구별 잘 하시라 그 이야기고. 왜 자꾸 그냥 공법상 행위만 외우고 다녀 여러분은. 그러니까 공법상 행위 나오면 찌뻑찌뻑 해갖고 빵점 맞고 나온다고 말이야. 구별하라고 말이야. 요 무권대리행위 요게 공법상 행위인 경우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 5번 질문은.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시험에 집중 나오는 판례는 기본대리권이 공법상 권리인 경우를 말하고 요 올권행위는 사법상 행위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게 요걸 문제시하는 거야. 요거 요 무권대리행위 요게 사법상 행위냐 공법상 요걸 묻는 거야. 그 정도에서 알아듣고. 그래 당첨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뭐일까요? 참말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건 모르겠어. 그 다음 27번. 옳은 것은 125조 표현대리에서 집중처럼 물어보는 판례가 거기 1번 판례요. 확인했나요? 요 판례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125조에서 뒤에 넘겨보면 29번에 1번 지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 125조 표현대 맨 그것만 물어봐. 똑같은 거. 또 33번에 보면은 5번 판례 5번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였어. 125조 그것만 물어봐. 다 똑같은 것들. 따라 125조에서는 요 판례 하나만 신경 쓰라고 말이야. 지금 요런 경우 125조 표현들의 성립되기 위해서 설마도 내용은 알 거고, 꼭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가 사용된 경우 안에서 125조 표현들의 성립되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처럼 이 갑이 이 예를 많이 들어있어. 이 판례가 집중 시험에 나온다고. 호텔이고 요 을이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사무소다, 총대리점이다.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대리인, 대리권 이런 말은 쓴 적 없지만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상호나 명칭.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대리점이다.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하고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했다. 불특정 다수 상대방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톡겠다. 이에 대해서 호텔이 본인으로서 책임질 필요가 있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몇 조가 성립한다고 본다? 125조 표현대리가. 이유가 뭐냐?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이 본인이 상대방의 될자에게 얘한테 이러이러한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을 통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 방법은 직접 통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묵군대리를 통해서 통지한 경우도 125조가 성립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얘가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얘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을 했다 또는 승낙을 했다. 이 말은 결국 얘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우리 호텔이 얘한테 이러이러한 대리권을 수했다는 사실을 뭐 해준 거하고 다름이 없다? 통지해 준 거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5조 회원들에게 성립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호텔 니네가 본인으로서 책임지라 이 얘기인데, 이 사례의 경우는 본인과 묵군 대리인 한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관계, 유효한 법률관계 존재하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본인과 대리인 한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조가 성립돼요.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27번에 1번 당연히 틀려있고,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과 대리인 한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효력이 유무하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야. 요 사례처럼 거기 이제 2번이 이제 당연히 답이고, 법정 대리권도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인 이제 아까 앞에 나온 저기 25번에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부간은 무슨 대리권? 일상가족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에요. 근데 처가 뭐 고난을 넘어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담보지가 돈 빌렸다, 이런 경우 126조가 성립된다고 보니까, 따라서 2번은 맞고, 3번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에 적용된다. 자주 물어보는 판례도 틀려있죠. 표현대리의 경우는 상대방이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에게 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실상계는 우리 민법에서 요 판례 묻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줬어요. 과실상계는 차후 불량이나 불법행위로 또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예요. 불법행위 같으면 피해자의 과실 일부 개입된 경우는 과실을 돈으로 환산해서 상계 그만큼 빼고 손해배상 책임지라, 그런 취지죠. 근데 표현대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을 뭐하라, 직접 당신이 이행하라, 이행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때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고, 4번은 당연히 틀려있고, 5번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이 권한의 법률의 한 경우는 아까 잠깐 판례에 들어줬다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요. 따라서 5번도 당연히 틀려있고, 28번의 경우는 옳은 것은 1. 단순한 인감증명서 교부는 기본대리권의 수행위로 보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옛날에 적에 나온 판례예요. 인감증명서는 단순한 종이딱지에 불과한 거예요. 인감도장과 분리해서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것은 기본대리권의 수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조범들이 많은 나라는 인감증명서 이조하는 게 깨끗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지문 틀려있고, 2번 지문 이건 뭐인가요?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더라. 2번 지문 2. 깜박하면 속아. 지금은 이제 합격권 대한 2년 속단,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나올 때 다 속고 나왔어. 사례 문제도 엄청 나오고. 그럼 뭐인가요? 2번 지문은 이거 나올 때 뭐 조심하라고. 왜 2번을 질기 출전이 내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사 책에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모델이 된 사례로 2번 지문이 나와 있거든. 갑이 을에게 뭐 했고,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 주었고, 내 토지 왜 저당권세가 돈 빌려달라 했게. 근데 얘가 이제 고난을 넘어서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뭐 했고, 팔아먹었고 매매했고, 이게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사례로 대한민국 모든 교재에 나와 있어. 근데 2번의 경우는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런 건 나오면 순식간에 단 하나 보고 넘어가요. 이미 여러분은 다 떨어졌어. 지금 이 순간에. 에? 이거 확인하라고. 만약에 현명이 돼 있는가를. 현명이 안 됐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 앞으로 뭐 했다는 거야. 이전님께하고 매매했으니까 현명이 안 됐다는 그 이야기야. 얘가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없어. 대리행위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사례잖아 2번이. 그렇게 가르쳐줬건만은 그 시간 걸리면 주다 이런 거는 공짜 문제라는 게 있잖아. 제 앞으로 이전된 게 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대리인에게 거래를 편리하게 하라고 등기에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가 그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고 매매했기 때문에 현명이 안 돼서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했다니까요. 그 참 그렇게 지겹도록 나올 때마다 한 30분씩 목적 가르쳐주고만은 나올 때마다 뭘 묻지다 이게. 에? 백심교 표현대로서 대령이라고 볼만한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 두 가지를 물어봐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그 두 가지가 어디 있는가? 지금 요게 지금 28번에 2번 질문은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고. 표현 갑대리 일이 없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는 어디에 나왔느냐? 31번에 2번 질문이야. 요 두 개를 번갈아서 묻잖아요. 31번에 2번은 사소를 써서 대리인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위는 본인의 성명을 모형해서 본인의 성명을 뭐 했다는 거. 사칭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을 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했다. 요거는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모형해서 사칭해서 법률행한 경우, 요 경우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명의를 모형해서 법률행하는 경우, 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행위가 없다. 따라서 표현대 성립 안 된다. 그 사례고, 28번의 2번 사례는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하는 경우고, 이게 또 있어. 30번에 5번 질문에도 들어가 있어. 30번 5번 질문 다도 물어보니까 지금 이 책을 쓴 친구는 속지 말하고 몇 번으로 30번 5번 질문 됐잖아.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 5인무효 등기를 한 후 자기 명의로 일 제3등에 매도했다. 마찬가지. 대령이라고 보면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런 거 틀려보면 무조건 떨어져. 이제는 지겹도록 물어보는 팔려고 그렇게 가르쳐줬구만은. 따라서 다시 정정도 28번에 2번 30번에 5번 요 유형하고, 요거는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대령이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31번에 2번 질문. 요거는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모형해서 법률행하는 경우야.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대령이라고 볼만한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126 표현대로 성립이 안 된다. 좀 정리 정돈을 하세요. 안 되면 다시 요약집을 좀 읽고 오시라니까. 거기 뭐 두 가지가 딱 정리돼 있잖아. 그것도 사례까지 전부 써놓고. 그 다음에 28번은 3번의 경우는 권한료면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권에도 포함된다. 맞죠? 여기 아까 이야기해준 아까 그 사자 복대리권 곧 팔래요. 요즘 시험에 집중력 출제가되는.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표시한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이 사용한 거 하는다 당연히 틀려있고,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일정한 지감, 명칭, 상호, 나는 카보텔이 영업소다 연락소다 이런 경우도 125조 성립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령이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 성립할 수 없다. 틀려있고, 여기 129조에서 옛날은 얘가 대리권 가지고 있었는데 대령이 날 당시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어졌다. 이게 129조인데 문제는 여기 대령이가 올권행위가 이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얘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담보 설정권한 대리권인데 그 대리권이 소멸이 됐어요. 근데 얘가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에 붙다는 거야. 그럼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죠. 이 경우는 129조가 아니라 몇 조로 넘어가는 거야? 126조로. 이것도 요즘에 지금 몇 년째 갑자기 좀 집중 출제를 하고 있던데 그거 묻는 것이 5번 판례요. 따라서 28번의 경우는 1번 판례는 옛날에 책에 나온 판례니까 요즘에는 거의 나오질 않지만 나머지 2, 3, 4, 5, 4개는 요즘 시험에 한 5년 이내에 여러분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 2번, 3번, 4번, 5번은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보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요. 몇 번씩 반복 출제된 거 최근 5년 이내에. 거기 29번 이제 125조 표현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지문 또 나온 거이고, 그 다음에 틀렸는 것은 4번이 틀렸고,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인데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서요. 본인이 책임 면하려면 상대방이 너 대리인과 대리권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악이라는 거 과시했다는 걸 입증하면 되고. 따라서 29번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답은 뭐 4번만 틀렸고, 그 다음에 30번의 경우는 이제 표현들에 관련해서 1번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왔죠. 기본 대리권은 무엇도 포함된다? 복대리권. 지겹도록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도 요즘에. 그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고, 3번 요거 조심하라. 아까 노래 불러준 거야. 등기 시행과 같은 대리권은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한 표현들의 성립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틀려있다고. 그게 뭐 아까 구별하는 거야. 요 기본 대리권이 뭐인 경우 공법상 권리고 올권행위와 사법상 법률인 경우 백임과 적용이 돼. 근데 공법상 행위는 백임과 적용이 안 된다. 표현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요 행위가 공법상 행위인 경우는 표현대가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것 좀 구별해놓고 노래 부르는 것이 요거라 그 말이야. 3번에 틀려있죠. 그 중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1,000만 원을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5천만 원의 채무부담 행위라는 거, 자 가만히 음미해보라면 분명히 1,000만 원 빌리라는 대리권을 주었어요. 근데 권한을 넘어서서 5천만 원 빌리는 계약책이란 거죠. 이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대리인이 빌린 5천만 원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보세요. 이게 금전채무예요. 그럼 이 채무는 돈이니까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대리행위가 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그 말 알아듣겠나요? 어차피 1,000만 원 빌리라는 대리권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시 정정과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얼마 책임진다? 5천 전액 다 책임지겠죠.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왜요? 원래 1,000만 원 빌리라는 대리권을 주었으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요게 금전채무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잖아. 그럴 때 한해서만 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아까 가르쳐 줬고, 거기 이제 31번도 1번에 이제 일상가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에서 권한을 못 표현된 성립단 그 판례 읽으면 되고, 2번은 대리인에게 대리행위라고 볼만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모형해서 법률에 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120가 성립하는데 선의 무과실하고 동일한입니다. 요리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번이죠.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5번의 경우에 요게 가장 중요한 판례고,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지 맘대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해서 권한의 법령 행위, 아까 판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학자들이 비판한다는. 이 경우도 우리 판례는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된 걸 보니까 5번은 틀려있죠. 그 다음에 32번은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거기 3번 지문 보세요. 대리행위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몇 조로 넘어가고 126조로 그거 조심해야 되고, 법정대리는 적용 없다. 4번에 틀려있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 한 경우도 적용됐다. 이 판례가 129조에서 유일하게 출제된 판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이 대리인 한 경우도 129조 적용된다. 이 판례 하나가 129조 집중 출제된다는 거. 잠깐 칠판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을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요. 여기 핵심 포인트야.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병을 뭐했다? 복대리인으로 선임.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됩니까? 이걸 묻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29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29조가 성립되려면 얘한테 이전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지요. 그러면 요거는 129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이래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려. 얘가 상대방하고 대리행한 거는 129조 성립해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그럼 요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요거는 본인이 책임 안 지고, 그러면 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얘가 대리행한 경우도 얘가 대리행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몇 조를 적용시키자? 129조를. 그래서 시험에 집중 나온다. 이것도 10분 이상 나올 때마다 가르쳐줬고, 129조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라고. 특징이 뭐냐? 얘한테 이전에 대리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9조 종전다니면서 안 물어보고 못 베긴다. 그 판례.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 다음 30번의 경우에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1번하고 5번은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케이스인데, 1번하고 5번은 그 중에서 핵심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까 앞에서 3번이나 나왔던 그 지문이요. 2번. 대리행위가 없죠. 표현대로 성립될 일이 없죠.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대표행위를 했다. 원래 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 말은 대리권이 뭐 했다고 똑같은 거야. 소멸했다 그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도 대표행위는 대리행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129조 표현대리가.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이야기. 129조 성립되고. 4번은 제일 중요한 그 판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또 나왔죠.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이 법률했다. 학자들은 이 판례를 비판하지만 판례는 몇 조가 적용된다? 126조. 그 다음에 34번은 그거야.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은 목권대를 등에서 책임을 진다. 뭐야? 표현대리. 표현대리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를 묻는 물음에 표현대리가 주어놨죠. 따라서 본인은 책임지고. 표현대리라고 주어놨으니까 묻는 물음에. 그 다음 2번이 그거야. 표현대리도 목권대리 소감으로 상대방 그만 있고 2번이 틀린데 이따 살펴보라고. 나머지 거 3번은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를 목권대리 처리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 목권대리 취급해요. 표현대리도 목권대리 일종이니까. 따라서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채구 처리 다 하니까 3번은 맞고, 4번은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일주일하고 본인은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 보호하기엔 제도니까. 5번은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표현대리를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본인은 표현대리를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문제는 2번인데 잠깐 1번 보세요. 2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빵점짜리가 수두룩하다고. 이것도 나올 때마다 체계 잡기 위해서 정렬하고 내 노래를 불러줬는데, 지금 이 표현대리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해요. 목권대리 일종이라고. 표현대리도 목권대리 일종의 대리권 없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목권대리에 관한 일반 조항 130조부터 135조까지인데 본인은 추인 거죠. 상대방 채고 처리한다.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조. 이 135조는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목권대리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 여기에 135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135조는 적용이 안 된다. 요게 이제 학자들 입장인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표현대리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은 첫째,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당연히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얘가 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요 목권대리는 협의의 목권대리가 되겠죠. 표현대리 주장 안 했으니까. 그러면 135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한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지금 표현대리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고 있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요건은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협의의 목권대리가 되니까 135조에 따라서 목권대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사례가 나왔을 때 전원이 빵점 맞았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허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결과가 된다고 가르쳐줬나요? 상대방 과보호가 된다 그랬죠. 왜 과보호가 돼요? 상대방이 뭐하니까? 선택권을 갖게 되니까. 지금부터 선택을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표현대리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상대방이 두 놈을 비교를 했더니 얘한테 책임 묻는 것이 나한테 나을성 싶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것이고,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에게 책임 묻겠죠. 근데 이 싹 보니까 인생에 두 번 다시 보기가 싫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놈들이 있어요. 두 번 다시 보기 싫다고 막. 나 얘한테 책임 묻고 싶다. 얘 보기 싫어. 정말로. 그럼 얘한테 책임 묻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나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협의의 목권대리가 되니까 135조에 따라서 얘한테 책임을 묻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 보는 건 좋지만 상대방이 과보호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은 이 계약을 왜 체결했어요? 토지 매매했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자. 그러면 뭔만 해주면 되느냐?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목적 달성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얘한테까지 책임 묻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표현대리 요건을 갖춘 이상 상대방은
뭔만을 주장하라. 표현대리만을 주장해서 누구에게만 책임 물으면 되지, 번에게만 책임 물으면 되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굳이 135조에서 묵권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 요걸 체계를 잘 잡아놓으라고 말이야. 그게 2번 지문이야. 이것도 나올 때마다 10분씩씩 주직해 줬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세요. 예? 그 주지시켜주고 좀 중요하다는 것 좀 기억을 되살리라고 말이요. 근데 왜 이거 연구하는 거는 기억을 많이 하면서, 예? 체계 잡고 중요한 거는 다 기억을 못 해버리잖아. 지금 총칙은 지금 몇 번을 가르쳐주고 있고만. 제 말 알아들어요? 그 2번 다시 정리 꼭 하라고 말이야. 책 찾아서. 그 요약집 보면 자세히 쓰여있어. 앞에 서론부는 쓰여있고 표현들의 효과도 쓰여있고. 다시 꼭 확인하시라고 말이야. 쉬운 거는 누구나 다 맞춰요. 그거 당나귀 잡아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핵심들이 있어. 체계 잡는 거야. 그런 거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참 안 됐다고. 시간 중에 그렇게 가르쳐 드릴 것만은. 좀 책 좀 읽고 오시고. 예? 다음에는 좀 물권법 서론 부분까지, 이제 딜이 끝나면 오늘 사실 무효취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앞에 잡아먹은 거야. 기획표 어긋났고, 물권법 서론 부분까지, 물권법 총론 그 서론 부분까지는 예습을 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민사특별법 이론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그 들으신 분들은 점심 드시고 3시 20분까지 오시고, 그 민사특별법 공부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했네요.